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00억 적자에서 매출 2조 흑자 전환 로봇 이기업 세계 1위 됩니다. 100억 적자에서 매출 2조까지 올라간 로봇 기업이고요. 세계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거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100억 적자에서 매출 2조 흑자 전환한 로봇 이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농사 로봇, 바로 에그테크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 가격 급등에 에그테크로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사태의 기후 변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식량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에그테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에그테크가 뭡니까? 뭐 계란에 투자해가지고 계란을 키우는 건가요? 그 에그가 아니죠. 에그테크는 농업의 에그리컬처와 기술의 테크놀로지가 합쳐져서 에그테크가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란의 에그가 아니죠. 그래서 농업 기술이다. 농업의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을 이용해서 농작물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우는 데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수확하는 데 써도 되고 아니면 유통시키는 데 써도 되는 게 바로 모든 에그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에그테크 유입된 전 세계 벤처 투자금이 2019년 약 3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많았는데 이게 현재 2년 만에 2배가 넘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에그테크 스타트업인 트리찌는 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하면서 무려 이 에그테크 관련된 기업이 3조 6천억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농사 로봇에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 이슈가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상 농사 시장 규모나 전 세계적으로 뭐 이슈가 돼야 이 에그테크에 관심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투자가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왜 몰리는 건가요?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가야 될 것이 아시겠지만 이란의 식량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슬람 세계 이스라엘에 석유랑 식량 팔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근에 뭔가 나라 대 나라로 싸우기 시작하면은 뭐부터 하냐면은 식량부터 쪼기 시작합니다. 식량 주지 말고 식량 공급 막아버리고 식량이 못 흘러가게 하고 식량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에 대응해 이슬람 국가들의 식량 수출을 포함해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식량 포함해서 이스라엘이랑 지금 아무것도 거래하지 마라. 이스라엘 좀 굶어봐야 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슬람 국가들은 시온주의 정권과 경제적으로 협력해서는 안 된다. 석유와 식량 수출을 전부 막아야 한다고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서자 대리 세력을 활용한 확전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미국의 등을 얻고 있고요. 하마스는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의 등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식량 공급 단절이 이스라엘을 압박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식량이라든가 이 교역을 막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압박했을 때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을 하든 항복을 하든 분명 둘 중 한 개는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란이 식량 압박을 할까요? 뭐 식량 압박한다고 해서 밥을 못 먹을까? 또는 먹을 밥이 없을까? 생각이 들겠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러시아의 식량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식량 압박을 했는데 러시아도 식량 압박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올해 내내 이슈가 됐던 이슈예요. 그게 식량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으켜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선이 나가는 거거든요. 흑해로. 근데 그 흑해로 나갈 때는 우리 건드리지 말자 해서 튀르키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UN 이 네 군데서 모여서 협정을 한 겁니다. 우리 건들지 말자. 이거는 모두의 식량을 위한 거니까. 근데 그 협정을 러시아가 파기를 했죠. 뭔 소리냐? 아, 싫은데? 나는 그 곡물이 나가고 그 식량이 나가는 거 나는 가만히 못 두겠다. 나는 거기다 미사일을 쏘든 공격을 하겠다. 전 세계 식량이 뿌려지든 안 뿌려지든 난 우크라이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건 그냥 그걸 못 보겠는데 그걸 파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이 30%가 감소됐다는 얘기 나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하고 흑해 항구를 봉쇄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이 약 30%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 수출했으면은 약 70밖에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곡물 수출국 역할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되면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전쟁이 시작되면은 일부러 압박을 넣기 위해서 식량을 건드립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반기 곡물 및 유지종자 수출량이 상반기보다 4분의 1로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하반기 우크라이나의 국내 총생산이 GDP죠. 3%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식량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고 우크라이나도 이 그 압박에 의해서 좀 리스크가 나오는 상태죠. 이란도 식량을 압박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항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요. 식량을 압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바뀝니까? 궁금한 분들이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한다 하면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식량 압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에그테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겹쳐진다라는 거죠. 왜? 이미 부족해진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많으니까 너네를 좀 부족하게 만들어낼게 이게 아닙니다. 식량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식량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식량을 잡고 넘어지는 겁니다. 야, 너네 부족한 거 아는데 계속 그렇게 나올 거야? 협박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안 부족한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량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세계는 식량 전쟁 중입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이 기후 위기 대응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한 2억 명 정도는 더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억 명이 더 굶는다는 거죠. 충분히 지금도 굶고 있는데 왜? 2016년, 17년부터 갑자기 식량 부족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약 전 세계 10%인 8억 명 정도가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0명 중에 1명은 밥을 못 먹는다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밥을 못 먹고 영양실조고 밥을 먹고 싶어도 없어서 지금 못 먹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 기후 위기를 이겨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2도 이내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현재 1.5도를 뭐 지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뚫고 2도까지 간다. 그러면 디스토피아, 정말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인 식량난 내지는 식량 수급에 굉장히 급격한 불안정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식량 전쟁은 시작이 됐는데 10명 중에 1명이 못 먹고 있는 게 10명 중에 2명, 3명이 못 먹는 시대가 조만간 잘못하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식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밥을 못 먹는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 위기가 지금 코앞까지 닥쳐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식량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세계 5위 쌀 생산국 인도가 올해 초 쌀의 선적을 일부 금지했으며, 그러니까 쌀을 그렇게 많이 생산한다라고 하는 인도가 쌀을 선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안 했냐? 이로 인해 전 세계 수출량의 5분의 1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쌀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수출 안 하고 선적을 안 합니까? 사실상 남으면은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파는 게 이득 아닙니까? 인도는 또 기후 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불규칙해지면서 농업에 큰 피해를 입어 양파를 또 수출을 제한을 넣었습니다. 양파도 수출 안 한대. 왜 그러냐고요? 인도가 100년 만에 가장 건조한 8월을 겪었고, 태국은 전 세계 설탕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가뭄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지금 건조한 8월, 태국은 가뭄에 지금 직면하면서 내가 지금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기후변화 또는 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아, 지금 애초에 생산 자체가 원래 100 정도라고 있었다면은 그 100의 생산도 안 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지금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있구나. 기후의 영향이 이 정도로 강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강수량 감소로 건조하니까 올해 쌀 농사도 망친 수준이라는 거죠. 올해 쌀을 100 정도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추수와 함께 쌀 수출 제한이 풀린다. 지금 쌀 수출 선적 일부 금지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초에 이게 그래도 올해 말 되면은 풀릴 거야. 올해 말 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실패했다라는 거죠. 올해 그냥 쌀 농사를 엎어버렸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식량 또 생산이 안 되고 식량 공급이 안 되고 또 굶어가는 사람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이게 올해의 변화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변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후변화나 흐름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스마트팜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그테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농업할 사람이 없으면 기술로 대체하고 기후변화나 환경에 민감하면은 기후변화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끔 농사를 짓자. 그래서 바로 스마트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에그테크에 적극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카타르를 방문하면서 스마트팜 수출 기업 적극 지원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 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제는 농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다? 팩토리, 공장에서 로봇이 따고 로봇이 정리하고 그다음에 AI가 분석해서 어떤 환경에 어떠한 습기와 어떠한 분위기에서 가장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환경을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AI 통계상 언제 따야 가장 맛있고 어떻게 자라야 가장 달고 이런 통계들이 다 AI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는 농부가 무슨 일을 한다? 따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시스템을 확인하고 통계를 확인하고 잘 돌아가나 체크하고 이제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죠. 네옴시티가 만들어지면 큰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도시형 농업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땅을 갈아 가지고 농업을 짓는 그런 시대가 갔고, 이제는 공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AI 시스템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최고의 농작물을 만들어내는 이 스마트팜이 대세라는 겁니다. 정부는 정상 경제 외교를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부에서도 에그테크 지원 및 수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테크가 왜 성장하는지, 환경에 영향 안 받습니다. 사람이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이 힘들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로봇이 다 합니다. AI가 다 하고요. 이제는 도심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로봇까지 만드는, 농기계 로봇을 같이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앞으로의 식량의 미래 주인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어디일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대동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의 AI 농기계 농사 로봇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동은 미래 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노지 농업의 스마트화를 본격화한다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주도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1위를 노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대신해 자율 작업과 원격 조정으로 일하는 스마트 농기계 농사 로봇, 일반 작물과 기능성 작물의 생육 레시피를 제공하는 스마트 팜까지 하고 있고요. 두 개 다 하죠. 농기계가 일을 하고 기후 환경과 관계없는 스마트팜을 운영을 합니다. 새로운 이동, 운송 수단의 스마트 모빌리티, 농업, 비농업 분야의 전문 서비스 로봇을 미래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보다 대동이 스마트팜, 스마트 로봇, 농사 로봇 이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량의 미래가 대동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대동은 미래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분기 논농사 스마트화에 필요한 자율 작업 농기계, 농사 로봇, 그리고 논농사 정밀 농업 시범 서비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상 이런 발표,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야. 계획은 누구나 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실천했습니까? 대동이 뭐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다, 또는 준비하고 있다, 또는 이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걸 실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증을 하고 있나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바로 대동 자율주행 로봇 실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대동은 자율주행으로 작업자를 알아서 따라다니고 지정 장소로 화물을 나르는 로봇을 시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면 알아서 던지고 그거를 갖다 놓고 다시 와서 따라다니고 하는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직접 옮기고 쏟고 하는 힘쓰는 일을 제외하고 사람은 따기만 하면 알아서 찼을 때 갖다 놓고 오고 알아서 따라다니고 내가 끌고 다닐 필요 없는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이뿐만 아니라 농작물 자율 운반 추종 로봇, 이게 방금 얘기한 따라다니는 로봇이고요. 경운, 파종, 수확 등 농작물 전주기 활용 다목적 농업 로봇, 실내용 배송 로봇 등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필요한 모든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자율 운반 로봇은 와이어 센서, 비전 센서, GPS 등을 기반으로 지정 구역에서 작업자를 추종하고 자율적으로 꽉 차면 이동을 합니다. 쏟고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크냐? 로봇 적재함의 크기는 1127mm, 그리고 907mm, 294mm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뭐 가로 세로 한 1m 정도, 높이 한 29cm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적재 중량은 200kg며 1회 완충 시 8시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하는 도중에 충전할 필요는 없다. 한번 충전해 놓으면은 일할 때 쭉 쓸 수 있는 거고요. 200kg면 충분히 여유 있게 꽉 찰 때까지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동이 뭐다? 로봇 실증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로봇 기업이 뭐냐? 그게 바로 에그테크다. 스마트팜 플러스 농업 농사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그 기업이 대동이다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대동을 보시면은 이 주가가 최근에 바닥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켜주고 있죠. 시장이 안 좋더라도 유일하게 상승이 위해 눌림목이 나오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2조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8,900억, 1조 1조 1,700억, 그 다음에 1조 4천억, 1조 6천억, 이제 2조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동의 성장성,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린 대동에 대한 성장성, 긍정적인 주가 흐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대동 관심 갖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죠. 제가 아까 공개한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AI, 자율주행, 반도체 자료집인데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고 나면은 혹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더라.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쭉 밑에 8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하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밑줄의 본전이잖아요. 무료니까요. 받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3일, 2일, 1일, 31일, 30일, 27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모두 매일매일 받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장전에 올려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정리를 다 매일매일 무료로 해드리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